요리의 반은 재료 손질, 칼질 하나로 주방을 평정한다. 오용훈 고수.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결혼 2년차 주부입니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아이도 있다 보니 살림에 많이 서툴고 그건 둘째치고 어떤 칼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가위를 쓰고 칼은 거의 쓰지 않아요. 먼저 의뢰인이 지금까지 칼을 어떻게 여기요. 사용해왔는지 점검을 해야겠죠. 네. 근데 칼 먼저 보면은 칼 부위마다 명칭이 다 있거든요. 혹시 네. 아시는 부분 있나요? 전혀요. 아, 그래요? 네. 이쪽에 이 부분이 칼 끝 부분이라고 말을 하고요. 뾰족한 칼 끝은 고기 힘줄 같은 걸 자를 때 좋고요. 칼 날도 앞부분과 중간 끝에 따라 사용법이 달라집니다. 칼근은 날과 철의 경계로 이곳이 정확히 구분될수록 좋은 칼. 활용도가 의외로 높은 칼날 윗부분은 칼등. 칼날 제일 아랫부분은 칼턱이라고 해요. 칼날이 좀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네. 한번 A4 용지로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좀 잡아주시겠어요? 잘 안 잘리시죠? 네. 네. 칼을 이제 갈아서 사용하시면 좋은데 네. 한 번도 갈지 않은 무뎌진 칼. 칼을 제대로 쓰고 또 오래 쓰기 위해서 칼갈기는 필수. 칼갈이봉으로 칼 가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이거 사용할 때는 도마 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행주를 한번 깔아주시고요. 칼갈이를 직각으로 세우신 다음에 네. 약간 반원을 그리시듯이 이렇게 내려주시는데요. 내릴 때 이 칼하고 칼봉의 각도는 한 20도 정도로 네. 맞춰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반대편도 이렇게 교차해 주시면서 칼갈이봉을 직각으로 세우고요. 칼을 20도에서 30도 각도에 맞춰 칼날 부분이 봉에 닿도록 하세요. 둥글게 반원을 그리며 날을 갈아줍니다. 칼을 당길 때는 조심하세요. 집에 칼갈이용 숫돌 가지고 계시죠? 숫돌은 칼을 갈기 하루 전날 미리 물에 불려둡니다. 충분히 불린 숫돌을 평평한 곳에 고정시키고 앞뒤로 밀었다 당겼다 5회 이상 반복해주면 칼갈기 끝! 칼을 갈 때는 15도 각도가 좋습니다. 칼갈이 도구가 없을 때 임시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사기 그릇 뒷면을 이용하는 건데요. 사기 그릇을 뒤집어 까칠한 부분에 15도 각도로 손잡이부터 칼끝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면 칼날이 상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오이가 있잖아요. 오이는 뭐 굵은 소금물에 닦아주시기도 하는데 여기 칼로 칼 등 부분으로 이렇게 돌천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네. 긁어낼 수가 있어요. 아. 평소 칼등 부분 사용하시나요? 오이의 까칠한 돌기도 칼등으로 긁어주면 쉽게 손질할 수 있습니다. 파치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다지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 칼 끝 부분으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잘라주셔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채를 썰어주시는 거예요. 이 끝에까지. 팠을 때 이 네. 앞부분만 쓰거든요. 아, 그래요? 이 부분을 잘 안 쓰니까 요거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서 요 칼 네. 끝 부분으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네. 감자 같은 거는 이렇게 움푹 파인 부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싹이 난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요런 여기 끝에 보면 칼턱이라고 있어요. 네. 요걸로 해서 이렇게 도려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냥. 네, 칼 끝으로 이렇게 도려내시는 거예요. 네. 칼 끝을 이렇게 네. 넣어주시고 네.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아, 네. 쓸 일이 없어 보이는 칼턱도 감자의 움푹 파인 곳을 도려낼 때 유용한데요. 네. 보면 손이 중요하거든요. 네. 손을 이렇게 아까 하셨는데 이렇게 네. 하시다 보면 칼질할 때 요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상처가 네. 날 수 있으니까 얘를 좀 이렇게 구부려 주세요. 네. 근데 이게 좀 힘들면 차라리 손톱을 이렇게 세워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손끝이 더 다치지 않나요? 아니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서 네. 안 다쳐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구겨서 여기로 내려가는 게 네. 가장 안전하거든요. 네. 우와. 역시 고수답죠? 그럼 요 부분 끝부분이 또 남잖아요. 네. 그럼 자르기가 힘들어요. 그 손이 미끄러지고 그럴 때는 또 돌려서 아까 네. 처음 자른 것처럼 요 부분을 잡고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네. 채소 같은 거 자를 때는 이 칼 밑면이나 중앙 부분을 사용해요.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칼날의 중앙 부분. 단단한 채소는 중앙 부분으로 자르는 게 좋은데요. 제가 칼을
칼 쥐는 법이 네. 잘못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잡는 법이 또 따로 있어요. 엄지랑 검지를 칼 턱에 이렇게 대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아, 네. 그리고 또 자를 때 보면은 그냥 먼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밀어주면서 네. 칼 밀어주면서 하시는 게 힘이 덜 들어가거든요. 무작정 힘으로 하는 칼질은 위험천만. 칼날의 둥근 모양을 이용해 앞으로 밀듯이 칼질을 하면 힘도 덜 들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둥근 채소들은 네. 굴러가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손이 또 다칠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네. 밑둥을 한번 살짝 이렇게 잘라줘서 아, 네. 평평하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네. 그러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슬라이스를 먼저 해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길이가 정말 다 네. 똑같네요. 이렇게 쭉 자르시다 보면 네. 이제 길이가 네. 맞춰서 이렇게 자르실 수가 있는데 네. 저 자른 거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겠죠? 네. 이렇게 잘라서 네. 하시면 비빔밥이라든지 이번엔 오이를 썰어 볼 텐데요. 아까 당근 자른 것처럼 똑같이 길이를 좀 맞춰서 잘라주신 다음에요. 이건 돌려깎기라는 방법이 있어요. 깎는 방법 중에 네. 이 칼 중앙 부분, 이 부분을 해서 이렇게 사이에 집어 넣어주세요. 아. 그다음에 칼을 위로 아래로 한 번씩 내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면서 얇게 얘를 돌려 깎아주시는 거예요. 껍질 부분을. 아. 이거는 껍질을 버리나요? 아니요, 써야죠. 아. 심지 부분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의뢰인, 너무 깎은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껍질을 깎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아, 네. 껍질을 깎는 게 아니라 얘로 얇게 집어 넣으신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칼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면서 얘를 깎고 있어요. 아. 이렇게 이게 돌려깎기 방법이거든요. 이해는 되는데 잘 안 돼요. 먼저 칼 중앙 부분을 오이에 살짝 집어넣습니다. 칼을 쥐인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은 칼날에 닿은 오이를 눌러주고 왼손으로는 자연스럽게 오이를 받치고 엄지손가락으로 오이를 잡아줍니다. 돌려깎기의 핵심은 칼날 중앙 부분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오이를 얇게 썰어주는 것인데요.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하면 안 될 것 같다고요? 여러 번 연습하면 어렵지 않답니다. 의뢰인과 고수가 깎은 오이를 비교해보니 의뢰인,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돌려깎기 한 오이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채를 썰면 되는데요. 두께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갈 때 밀고 나갈 때 네. 여기로 듬성듬성 두면 굵게 자르는 거고요. 아. 조금씩 밑으로 밀고 나가면 손끝으로 그냥 정해서. 네, 밀고 나가면 얇게 채 썰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파를 한번 제가 다지는 걸 설명해 드릴 건데요. 네. 그래서 양파 반 잘라서 그 양파에 심지 네. 있는 부분 어느 정도 한 1cm 부분 정도 네. 남겨두시고 칼집을 이렇게 내주세요. 끝부분으로 이렇게 아. 채 썰듯이. 심지 부분을 남겨두고 칼집을 낼 땐 칼끝을 사용하시고요. 칼끝이 먼저 들어갈 수 아, 있게. 네. 끝이 들어가서. 지금 막 이렇게요. 몸도 자세도 막 이쪽으로 갔다 오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냥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칼 끝으로만 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먼저 네. 채 썰기 했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 밑둥을 한번 이렇게 또 아. 잘라주세요. 네, 한 2번 정도 이렇게 끝까지 말고 아까 네. 남겨놓은 부위만큼 여기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요거를 네. 다 잡아주시고 네. 그러신 다음에 이제 이 중앙 부분으로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지기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아까보다 훨씬 쉽네요. 더 네, 쉽죠. 네, 또 오렌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가위로 좀 잘라주시고요. 이 부분, 이 밑둥 부분을 네. 살짝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요 이제 과도의 칼 끝부분 있잖아요. 네. 끝부분으로 얘를 도려내주세요. 껍질과 과육을 분리하는데요. 도려내서 과즙만 이렇게 네. 내신 다음에 네. 아까 잘랐던 이 부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요 밑에다 이렇게 놓으세요. 아, 그러면 네. 이거 자체가 이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네.
도려낸 과육을 먹기 좋게 가로 썰기로 싹싹 잘라서 깜찍한 오렌지 바구니에 담으면 먹기도 편하고 눈도 즐겁고 오렌지 손질도 끝! 그래서 먹기도 이거보다 네. 더 편하겠네요. 이런 네. 식으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쁘네요. 한번 여기 반쪽을 네. 잘라서 한번 사용해볼게요. 의뢰인도 시도해보는데요. 지금 가지고 네. 계신 가도가 여기가 좀 너무 그러네요. 뭉툭한 것 같아요. 네. 가도 나중에 구입하실 일 있으시면 네. 가도는 좀 끝이 뾰족한 걸로 하셔서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칼 쓰는 법을 익히고 거기에 아이디어까지 더해 손님 접대에 좋은 오렌지 바구니가 완성됐습니다. 보통 주부님들 여러 가지 칼이 몇 개 가지고 계시는데 쓰는 칼만 쓰시고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놔두게 되면 이렇게 녹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안 쓰고 서랍에 넣어두면 금방 녹이 쓰는 칼. 녹을 없애는 고수의 비법은 바로 치약인데요. 먼저 녹이 쓴 부분에 치약을 바르고요. 마른 행주나 키친타월로 싹싹 문질러주면 오래된 녹도 금방 지워집니다. 치약에 연마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칼근의 경우 결을 따라 문지르는 게 포인트! 그렇게 치약을 문지른 후 녹을 제거한 칼은 물에 잘 씻어주세요. 만약 집에 칼집이 따로 없다면 어디에 보관하면 좋을까요? 집에서 다 쓰고 남은 건데요. 이건 이거는 뭐예요? 쿠킹 오일이고 이거는 네. 우유가 아, 네, 우유. 우유값 1개와 다 쓴 포일 상자, 그리고 간단한 도구들만 있으면 칼 보관함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우선 우유값의 입구가 있는 윗부분과 바닥 부분은 깨끗하게 잘라냅니다. 몸통 부분의 모서리 한쪽을 잘라 쫙 펴고요. 그 다음에 우유값을 아코디언 모양으로 접어주는데요. 네 면을 각각 반으로 접으면 쉽게 모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접히는 부분에 살짝 칼집을 내서 다시 접어주세요. 다 쓴 포일 상자에 접은 우유값을 넣으면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멋진 칼 보관함 완성! 다양한 크기의 상자를 이용하면 큰 칼도 수납이 가능한 보관함을 만들 수 있는데요. 칼! 이제 서랍에 그냥 넣지 마시고 보관함에 넣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하면 습한 네, 것도 좀 덜한가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그냥 일반 종이 같은 경우에는 네. 찢어질 염려도 있는데 우유팩은 또 음. 탄성이 있어서 그런 네. 걸 많이 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관함으로 쓰시기에는 아주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집에 잘 안 쓰는 칼 한두 개는 꼭 있기 마련! 그냥 두면 녹이 잘 생기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칼은 구석구석에 식용유를 발라 잘 문질러준 후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세요. 식용유의 기름이 칼날을 보호해줘서 녹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집에 있는 도구만 잘 활용해도 칼 보관은 걱정 없겠죠? 이건 집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반 감자칼! 하지만 감자 깎을 때 말고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각종 채소를 길게 편으로 썰 때도 유용합니다. 오이는 물론 가지나 호박도 같은 방법으로 썰 수 있습니다. 식칼로는 어려운 오이 편썰기도 감자칼로 하면 얇고 길게 한 번에 끝! 이렇게 자른 오이로 쉽게 오이 롤초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식초와 설탕을 1:1로 섞은 밥을 동그랗게 뭉친 후 오이를 돌돌 말아주면 간단하고 쉽게 오이 롤초밥 완성! 칼만 잘 써도 요리가 쉬워진다! 오용훈 고수와 함께 다양한 칼 활용법과 관리법을 알아봤습니다.